심지어 내가 가까이 보다가 멀리 봤을 때 초점 변화가 느려서 갑자기 안 보이게 됩니다. 얼굴은 너무 노안 오기 싫어서 예쁘게 잘 가꾸는데 눈의 노안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그냥 안 보고 사시거나 핸드폰 촬영해서 확대하거나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늘 제가 노안이 왜 오는지 그리고 수술 말고 어떤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구독자 여러분. 저는 18년차 안과 전문의 안과 언니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노안으로 많이 내원하시게 되는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이 정말 큽니다. 사실 예전에는 노안이 와도 그냥 책 안 보고 말지 이러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고 돋보기도 그냥 가능한 안 쓰고 그냥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독서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은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뭐 영화 볼 때도 뭐든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다 있을 정도로 내 인생에서 스마트폰은 너무나 큰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근거리를 보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해졌는데요. 사실 노안은 아쉽지만 누구나 다 오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게 질환이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고 누구나 다 오는 거지만 사실은 정상에서 벗어나면 이제 이것도 우리 노화도 질환이라고 WHO에서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노안도 어떻게 보면은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치료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노안을 예전에는 좀 포기하고 사셨거나 그냥 돋보기 안 쓰고 사셨다 그러면 지금은 안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스마트폰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까운 걸 잘 볼 수 있을까? 돋보기는 정말 죽어도 쓰기 싫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우리 얼굴의 노안을 신경 많이 쓰시는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정말 50대도 너무 젊잖아요. 고현정도 너무 젊고 김혜수도 너무 젊고 한데 그분들 다 사실은 가까운 거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얼굴은 너무 노안 오기 싫어서 예쁘게 잘 가꾸는데 눈의 노안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그냥 안 보고 사시거나 핸드폰 촬영해서 확대하거나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오늘 제가 노안이 왜 오는지 그리고 수술 말고 어떤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 노안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저절로 위가 움직이듯이 눈도 어디를 쳐다보면 저절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기능을 바로 눈 안에 있는 수정체라는 게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에서도 렌즈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가까운 거 초점 맞출 때 그 초점 맞추는 기능 딱 쓰면 가까운 게 갑자기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눈의 수정체고 그 원리는 수정체가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눈 안에 있는데요. 그게 다 도수가 들어있는데 도수가 계속 변해요.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다양한 안경 도수가 갑자기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는 아주 우리 눈에 신기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쳐다보든지 내가 갑자기 지금 구독자분의 카메라를 쳐다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고 손금을 보면 손금이 갑자기 잘 보이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40대 후반부터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노안이 시작되면 내가 진짜 나이가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20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요. 내가 눈이 좋다는 가정하에 멀리서부터 잘 보일 때까지 가까이 쭉 줌을 당기면 줌 기능이 뛰어나면 이렇게 가까이까지 보일 수 있는데 보통 노안 오시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10대는 보통 8cm까지 보여요. 굉장히 가까이까지 보이는데 20대만 돼도 10cm로 조금 뒤로 갑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15cm가 돼요. 15cm 이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30대가 노안이 온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조그만한 모공을 보려고 가까이 가다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25cm가 됩니다. 굉장히 늘어나요. 그럼 25cm 이하로 정말 얼굴이 여드름 짜거나 화장할 때 눈 자세히 보려고 아이섀도우 칠할 때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25cm까지는 그래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40세부터 50세 사이에 급격하게 진행해서 50세 때는 40cm까지 이제 떨어져야지 보입니다. 이 이내는 안 보이세요. 이 이내로 보인다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멀리가 잘 안 보이시거나 근시나 난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멀리 잘 보이는 교정을 했을 때나 눈이 좋았을 때의 기준이고 그래서 40세가 되면
25cm, 50대가 되면 40cm인데 사실 40cm까지도 내 팔보다 멀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견딘단 말이에요. 그냥 핸드폰 볼 때 살짝 이렇게 멀리 봐야 되는 건 불편하지만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50대부터 2년에 10cm씩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52세가 되면 60cm, 54세가 되면 70cm, 70cm만 돼도 내 팔보다 멀어집니다. 그리고 56세가 되면 90cm, 정말 이제 컴퓨터도 잘 안 보이시기 시작하는 게 5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60세가 되면 1m 이내가 잘 안 보이게 돼서 아예 초점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때는 정말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을 잘 보지 않으시는 분도 스마트폰 안 되죠. 어디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메뉴판 보려고 해도 그냥 너가 봐, 너가 골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특히나 어두운 곳에서는 더 안 보여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촛불 켜 있는데 메뉴판 하나도 안 보이고 와인 리스트 안 보여서 너무나 좀 불편합니다. 이거 안 보여서 갑자기 돋보기 주섬주섬 끼고 보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으세요. 그냥 네가 골라, 안 볼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하거나 이렇게 보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눈이 나빠져서 70대 이상 되면 사실 계단 내려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계단의 경계가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더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다치는 것도 외상도 더 잘 일어나서, 그래서 너무 백내장이 진행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시는 게 시력도 안 좋지만 다칠 위험도 높기 때문에 반사성도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두시지 마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이제 백내장이 오거나 나중에 눈이 많이 침침해질 때 첫 번째로 불편하신 게 밤운전입니다. 밤운전을 놓게 되시면 사실 그때부터 밤운전 안 하기 시작하시면 다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밤운전이 어렵다 그러면 한번 안과에 오셔서 내가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먼저 오는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을 탁 던지면 정말 그 뛰어난 야구 선수는 야구공의 실밥까지 보인다고 하고, 그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동적 시력의 초점이 변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동적 시력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공으로 하는 그런 운동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이 굴러가는 것과 뭔가 사물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이고, 심지어 내가 가까이 보다가 멀리 봤을 때 초점 변화가 느려서 갑자기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느리게 변하게 되니까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것도 빨리빨리 캐치가 안 돼서 가까운 거 오랫동안 컴퓨터 보다가 멀리 볼 때 갑자기 아득하게 안 보이는 이 증상,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노안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게 이렇게는 안 보이지만 뭐 이렇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뭔가를 서칭하고 한두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눈이 아프면서 머리까지 지끈지끈 거리시는 거, 이거 노안의 또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내가 그렇게 초점을 잘 맞추는 기능이 많지 않은데 억지로 짜내서 열심히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위 운동을 밥을 먹으면 하는데 너무나 과식을 해서 위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배가 아픈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운 걸 많이 보게 되면 가뜩이나 초점 잡히는 근육이 약해져 있는데, 그리고 수정체도 딱딱해져서 잘 안 움직여지는데 그걸 억지로 힘을 줘서 움직이다 보니까 눈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통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신경이 마치 머리가 아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눈이 아픈 것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가까운 걸 봤기 때문에 눈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두통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시는 것이 증상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니고, 가까운 것 보다가 멀리가 갑자기 아득해 보이고 머리가 너무 아픈 증상이 노안의 첫 번째 증상이 되겠습니다. 노안이 확실히 빨리 오는 분이 있고 느리게 오는 분이 분명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당뇨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좀 안타깝지만 몸 전체가 다 빨리 늙어요.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외관상으로도 외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도 노화가 많이 되고 외관도 노화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합병증에 관해서만 좀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장기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백내장이나 얼굴 노화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빨리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지 않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블랙아웃가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도 결국엔 당이 우리 몸 안에서 남아돌게 되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 축적된 에너지 때문에 변하게 됩니다. 장기도 그렇고 수정체도 변하게 돼요. 수정체가 당이 달라붙게 되면 그 수정체의 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수정체는 콜라겐이어서 피부도 콜라겐이고 수정체도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듯이 수정체 탄력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경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당과 비슷한 건데 비만입니다. 비만도 우리 몸의 노화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노화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성인병도 마찬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많으신 분들한테 거의 잘 안 생기세요. 저희 언니가 내분비내과 의사인데 당뇨 환자분들 중에 정말 몸이 굉장히 헬스 트레이너처럼 좋으신 분 한 명도 못 만났다고 해요. 반대로 이제 정말 비만이 많은 뭐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운동 잘 안 하고 중동이 그 옷, 아랍인들 입는 그 넓은 옷 입기 때문에 더 몸매 관리가 좀 안 되시거든요. 거기 정말 당뇨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과 당뇨는 직결이 돼 있기도 하고 비만 자체가 우리가 지방이 많이 남아도는데 이 지방과 당이 결합해가지고 또 눈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당 단백이라 해서 눈에 아주 좋지 않은 독성을 일으키고 백내장도 더 가속화되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라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도 나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토피 환자분들 백내장 빨리 옵니다. 눈 계속 비비시는 분들 아토피는 정말 너무 많이 비비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백내장이 정말 빨리 20대 때 와요. 그냥 알레르기 때문에 눈을 비비시는 분이나 눈을 다치신 분도 백내장이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만약에 너무 비비고 싶다 그러면 백내장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차라리 비비는 것보다는 항히스타민제 안약을 써서 가려움을 없애시는 게 백내장 예방에도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노안이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고도근시의 영향도 꽤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0대, 60대 이상 분들에 비해서 지금 10대, 20대가 근시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12, 13디옵터만 돼도 군대 면제였는데 지금은 군대 면제가 아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고도근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고도근시가 너무너무 많아진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햇볕을 잘 안 보고 실내 활동 많이 하는 거, 하나는 가까운 거 정말 많이 보는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이거를 거의 질환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이 근시가 있으면 안경도 써야 되고 나중에 렌즈 끼고 불편감이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백내장도 빨리 옵니다. 백내장이 빨리 오는 원리는 원래 근시가 눈이 뒤로 길어지면서 유리체라는 것이 눈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뒤로 길어지는 것을 못 따라가서 유리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갑자기 떠다니는 게 막 보여요. 그걸 비문증이라 그러는데 고도근시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문증이 많이 생기세요. 왜냐면 눈이 뒤로 길어지는데 비문증 그 유리체가 따라가지 못해서 미리 떨어지는 거죠. 원래 그 정상적인 눈은 보통 50대, 60대쯤 돼서 유리체가 저절로 수축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비문증이 생기는데 고도근시 분들은 10대, 20대부터 떠다니는 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체가 떨어지면 눈 앞쪽에 있는 수정체나 망막이나 둘 다 산소가 접촉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유리체가 그 산소를 막아주는데 산소가 접촉이 많이 되면 산소라는 것은 산화거든요. 산화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썩는 거죠. 근데 유리체가 보호하지 않고 산소가 그대로 직격탄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도 산화가 더 빨리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면서 그래서 산소가 더 많이 들러붙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의 노화가 더 진행하게 되고 백내장도 빨리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도근시가 어렸을 때도 불편하지만 나중에 백내장도 빨리 생기고 고도근시성 망막병증이라는 그런 망막에 좋지 않은 병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노안이 오게 되면은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내 눈에 아이라이너 그리기가 쉽지 않고 얼굴에 모공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되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 돋보기를 끼시면 잘 보입니다. 그러면 노안입니다. 노안은 안경을 쓰면 잘 보이고 초점 맞추는 것을 대신하는 역할하는 돋보기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백내장은 수정체가 원래 기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딱딱 맞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수정체 기능은 60세가 되면 제로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있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혼탁해지고 눈의 빛을 차단할 정도로 가려지게 됩니다. 색깔도 원래 투명했다가 점점 노래지고요. 나중엔 짙은 고동색까지 되고 겉에도 막이 투명했는데 점점 하얘집니다. 그래서 겉에가 하얘지는 걸 피질백내장, 안에가 노래지는 걸 핵백내장이라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지가 같이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정도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기능도 떨어졌는데 빛까지 차단해버리니까 방해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경을 쓴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멀리가 잘 안 보이거나 가까운 게 잘 안 보일 때 안경을 쓰고 해결이 되면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안경을 아무리 안경점에 가서 새로운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결국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백내장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정말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거의 갈색이 너무나도 진해지고 딱딱해지고, 또 수정체는 두꺼워져서 크기가 커집니다. 눈 안에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급성 녹내장이 생겨서 갑자기 3일 만에도 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의 경우에는 노안과 달리 방치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면 80세까지는 절대 백내장은 방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80세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내장 수술은 10분이면 빨리 끝나고 수술하고 나서 너무나도 좋은 시력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간편하고도 정말 좋은 수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너무 무섭다고 계속 방치하시다가 80세가 넘으시면 갑자기 80세부터는 인지 기능이 사실 많이 떨어지실 수 있고, 온몸이 다 아파서 다른 데에 병이 생기실 수가 있어서 눈에 침침함을 많이 뒷전으로 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몸 치료하다가 백내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80세 넘어서 백내장 수술은 10분이 아니고 1시간이 넘게 걸리고, 합병증도 10배 이상, 그리고 백내장 수술의 시력도 굉장히 예후가 나빠서, 저는 7군데의 병원에서 거절당한 86세 할머니를 제가 수술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7군데 병원 중에 2군데는 대학병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백내장 수술이 위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80세 넘어서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혹시 백내장 수술을 안 받으셨다면 꼭 안과 가서 백내장 수술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 운동은 정말 예전에 1900년도에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 일시적으로 갑자기 눈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근육 스트레칭 하듯이 가까운 걸 너무 많이 봤을 때 눈이 좀 피로하거나 두통까지 생기시는 분들한테 눈 스트레칭 하는, 근육을 편안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는 거죠. 건조증이나 눈이 통증이 있는 환자분에게는 이 눈 운동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 운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눈을 쉬어주는 운동인데, 그것은 외국에선 20, 20, 20이라고 해서 20피트가 보통 6m거든요. 그래서 20분에 한 번씩 20초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 그냥 보라는 거죠. 가까운 거 너무 많이 보다가 20분 지났다 그러면 멀리 6m 떨어진, 6m 이상은 다 좋거든요. 딱 6m일 필요는 없고 6m 이상 아주 멀리 먼 산을 20초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굉장히 좀 근육이 긴장돼 있던 게 쫙 풀립니다. 보기만 해도 풀립니다. 멀리 보시면. 그리고 이게 좀 쉽지 않으면 사실 눈 감고 있는 것도 도움되거든요. 저는 이제 멀리 보는 게 방이라서 좀 어려울 경우에, 창문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눈 깜빡임을 20분에 한 번씩은 감았을 때 2, 3초 있다가 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조증에 되게 좋아요. 특히나 눈을 감았을 때 끝까지 안 감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고 눈의 피로감을 높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는데, 감은 김에 조금 꽉 감습니다. 그리고 바로 뜨지 않고 2, 3초 있다가 뜨면, 이거를 20분에 한 번씩 정도 해주셔도 건조증에도 좋고 눈 피로감에도 좀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안 초기 증상으로 이제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어렵거나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이거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손가락을 보셔도 되고 펜 하나를 들고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손가락을 보겠습니다. 손가락은 한 30cm 정도 떨어지게 조금 근거리로 두고, 여기를 10초간 바라봤다가 멀리 봤다가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를 이제 10초에 한 번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저절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근육을 움직이니까 근육이 근거리를 단련시킬 수가 있거든요. 초점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시고 동적 시력이 떨어지셔서 걱정이신 분들은 일시적으로라도 눈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 운동을 해보시면 좀 더 잘 선명하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눈 운동 하는 거 말고 정말 이제 노안이 어찌할 수 없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50대 초반이 되면 이젠 정말 돋보기를 안 쓸 수가 없는 기로에 놓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돋보기를 너무너무 쓰기 싫다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안 보고 만다고 생각하시고 생선가시도 그냥 안 발라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돋보기 말고 다른 대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안 안약인데요. 노안 안약으로 FDA 승인받은 뷰이티라는 안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공을 조금 작게 만드는 동공 축소약인데요. 동공을 작게 만드니까 조금 어둡게 보이는 단점은 있지만 갑자기 가까운 것부터 멀리까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것을 한 방울 넣으면 6시간, 두 방울 넣으면 8시간밖에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두 눈 다 넣으면 좀 어두운 곳에서 밤눈이 어둡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시안과 비주시안 중에 비주시안 한 눈만 넣으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이것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넣다 보면 우리 눈의 근육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망막이 살짝 당겨지는데, 이 당겨지는 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망막 박리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넣으시라고 하는 안과 의사는 아무도 없을 거고, 정말 중요한 미팅이나 내가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을 동시에 보면서 뭔가 발표를 해야 될 때, 그런 때에는 이 안약을 일시적으로나마 하루에 한 방울 정도 넣어서 그 미팅하는 시간에만 좀 잘 보일 수 있게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뷰이티 말고 망막을 당기는 그 근육을 빼고 나머지의 근육만 힘을 강화시키는 약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 약은 망막 박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프트 렌즈를 근시가 있으신 분들이 끼잖아요. 그런데 근시 있으신 분들이 소프트 렌즈 끼다가 어느 순간 렌즈 끼고도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렌즈를 낀 채 돋보기를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렌즈 도수를 조금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가 좀 안 보여요. 그냥 대충 가까이, 대충 멀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초점 소프트 렌즈가 나왔습니다. 사실 다초점 소프트 렌즈는 그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근거리가 잘 안 보이고 빛이 번져 보이고 좀 여러 개로 보여서 너무 불편해서 상용화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빛 번짐이 거의 없고 정말 가까운 게 잘 보여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소프트 렌즈가 나왔거든요. 그 다초점 소프트 렌즈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많이 이제 권유를 해서 써보니까 정말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빛 번짐이 확실히 예전 거보다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시가 있으셔서 원래 렌즈를 끼시는데, 그런데 노안이 오신 40대 후반 분들이 있으시면 이것으로 한번 시도를 한쪽 눈이라도 해보시면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노안 수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노안 수술은 노안 렌즈 삽입술과 노안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을 한 것 같은 그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그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소프트 렌즈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눈을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을 비비는 겁니다. 눈을 계속 비비고 다치고 눈에 작은 트라우마를 계속 주게 되면 백내장이 굉장히 빨리 생겨요.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으시다 그러면 사실 눈을 세게 비비시면 굉장히 눈에 좋지 않습니다. 이게 각막도 틀어지고 백내장도 잘 생기고 망막박리도 생길 수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나빠서, 저는 눈을 너무 가려워서 비비신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안약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만 비비시라고, 사실 안쪽이 가렵거든요. 또는 눈을 습관적으로 비비시는 거면 목 위로 손 올리는 거 아예 올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설명드려요. 두 번째는 백내장이 오는 원인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1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는 자외선, 정말 센 야외의 햇볕을 오랫동안 맞아야 될 때는 선글라스 꼭 쓰시면 좋겠고요. 어린아이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괜찮고 오히려 선글라스 쓰면 근시가 더 진행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고요. 20세 이상부터는 야외 활동을 오랫동안 한다 그러면 선글라스 쓰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큰 병원의 안과 원장님, 되게 유명하신 분은 60세가 넘으셨거든요. 점심시간에 선글라스 당연히 쓰고요. 모자 쓰시고요. 모자만 써도 자외선 50% 차단되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새어 들어가는 빛까지 막으려고 스카프까지 두르시고 점심을 매일 드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백내장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눈을 비비는 거 그리고 햇볕으로부터 많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두 가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양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내 몸에 배려면, 습관이 되려면 최소 90일
그리고 길게는 1년 반이 걸린다고 해요. 1년 반 동안 비비지 마세요, 비비지 마세요. 계속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매번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40대니까 이미 40세가 넘었으니까 25cm는 당연히 안 보이고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저도 늦추고 싶어서 저는 3가지 영양제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 노안을 예방하는 이 3가지 영양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문으로는 정말 많은 논문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미백 주사로 유명한 주사인데요. 연예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고 이런 걸로 유명해요. 근데 사실 주사가 훨씬 더 우리 몸에 흡수율이 좋지만 매번 주사를 맞으러 갈 수 없으니까 먹는 약이라도 챙기면 좋겠죠. 글루타치온이 많은 아보카도를 많이 드셔도 좋고 운동을 많이 하셔도 좋고, 운동을 해서 그 글루타치온 합성을 높이고 뭐 카레를 드신다든지 요거트, 유청이 없는 요거트를 드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글루타치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가장 쉬운 건 영양제 드시는 거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 글루타치온 필름으로 챙겨서 먹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왜 미백과 관련된 글루타치온과 비타민 C가 노안에 좋을까요? 콜라겐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콜라겐이 투명하다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갈색으로 변하는 게 잘 보면 기미 주근깨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거무틱틱한 것처럼 그걸 예방하듯이 미백 주사인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똑같습니다. 그 2가지가 백내장을 예방하는 정말 좋은 영양제예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하루에 한 번 먹고요. 비타민 C는 사실 5시간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째는 우리 몸의 노화 자체를 줄여주는 먹는 약인데요. 먹는 영양제인데요. 바로 NMN입니다. NMN은 시신경의 노화를 막아주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신 분들 NMN 드시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니코티나마이드 유도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NMN이 더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서 NMN을 사서 드시면 우리 몸 전체의 노화나 시신경의 노화 그리고 수정체의 노화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영양제를 꼭 챙겨 먹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또 혈당을 낮추는 데도 좋은 바로 이것,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당한 운동, 일주일에 3번에서 5번의 운동은 몸의 염증을 낮춰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의 빠른 걷기나 뛰기 정도를 하시면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주고 이것 자체가 글루타치온 합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수정체의 노화도 좀 더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도 줄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걷기를 점심 드시고 하시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확 낮아져서 이것도 우리 몸 전체의 노화와 수정체의 노화인 노안을 더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